대전환의 시대, 노동이란 무엇인가, 피땀 눈물이라는 이 책은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책인데, 이 책은 노동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번 읽으면서 문명사적으로 노동이 갖는 의미, 그래서 문명사를 강의하게 되거나 문명사 전체를 한번 꿰뚫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책은 필수로 봐야 할 책입니다. 여기에 끄트머리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뒤에 올 사람들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한 표지로서, 그리고 우리의 잠재력에 대한 단서로서 좀 더 나은 어떤 것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꼭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 리처드 덩킨.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FT, Financial Times. 유럽 사람들은 Financial Times가 가장 이 권위 있는 퀄리티 페이퍼로 인정합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무슨 달인가? 거기 달이 남쪽 편에 Financial Times 사옥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선망하죠. Financial Times 그러면 거기에 노동 전문 기자 겸 칼럼니스트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아마 은퇴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2005년도 번역본을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게 하듯 봐서 나달나달해졌습니다. 자, 우리의 일은 인간의 위대함에 대한 본능적인 깨달음의 결과이다. 테일러가 그랬듯이 프레드릭 테일러를 말하는 겁니다. 1910년대 20년까지 요때 활동했던 미국인이죠. 청교도 왔다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그냥 자기 컨설턴트로서 일합니다. 테일러가 그랬듯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형시키는 것은 식물의 유전자 변형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익도 있었다.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모션 스터디, 타임 스터디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근육이 기계 장치에 잘 부합하도록 훈련시켜서 생산성을 올리는 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변형시키는 것은 식물의 유전자 변형처럼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이익도 있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사람을 쥐어 짜가지고 높아지게 만드는 테일러리즘이 바로 그겁니다. 테일러가 썼던 과학적 관리 방법인가 하는 책을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명사의 한 챕터로 미국 이 경영학사 이런 걸 한번 다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기능과 기술과 능력은 우리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징이다. 그렇죠. 인간의 능력을 변형하고 통제하는 것은 삶의 무한한 다양성을 뒤틀어 놓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모든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하는 인간성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인간의 다양성을 원하는가? 아니면 올더스 헉슬리의 산업적 복제 인간을 원하는가? 만약 우리가 다양성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를 교육 분야에서 시작하여 뿌리째 변화시켜야 한다. 어쩌면 저하고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노동 전문 기자로서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박한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하는데 이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변형자 선생님, 네, 송영길이 당선될 거라고 창당하거나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지자들도 당선될 거라고 믿어서 지지하지만은 않았고요. 단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당을 만들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싶었죠. 첫 손가락에 배가 부를까요? 네.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가 여기에 참여하는 걸 보고 노영희 변호사를 내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철승 변호사도 거기에 참여하고 그러는데 내가 정철승 변호사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고, 노영희 변호사는 전혀 모르죠. 그분들 참여한 거, 변희재하고 의협회장 하던 놈 있잖아. 난 그 녀석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거 없었으면 나도 거기다 좀 적극적으로 후원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녀석들 보니까 터점이 없어. 왜 그런 놈들이 거기 와서 삐댔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의협에 있던 그놈이 뭐야? 최대집. 최대집. 머리 빡빡 깎고 막 이게 난리 부리고 그럴 때 보니까 내가, 아유, 덧정이 안 나더라고, 덧정이 안 나. 하여튼, 그건 그러고. 하여튼 사람을 잘 골라야 그래. 참. 노동의 종말, 제레미 리프키는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다가 노동의 종말은 옛날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다 보셨을 거고, 이거는 뭐 워낙 명품, 또는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논증해 갑니다. 그래서 노동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리차드 던킨이 쓴 그죠 Future of Work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거고, 제레미 리프키는 리차드 던킨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새로 이 시대가 바뀌면은 새로운 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의 모양이 달라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일이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 뭐 조금 사라지는 직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죠. 제가 이런 분야를 읽은 책 중에서 이 책이 가장 설득력 있고 가장 밀도가 있고 가장 포괄적으로 잘 정리한 책입니다. 2014년 청림출판사에서 나온 제2의 기계시대. 이 책에서 무슨 제1의 기계시대가 있었고 지금은 제2의 기계시대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1의 기계시대는 뭐냐면 mechanical power,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계적 힘이 생겼다는 거지. 이게 mechanical power죠. 근데 제2의 기계시대, 지금 제21세기 들어서 제2의 기계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슨 파워냐? 디지털 파워. 디지털 파워가 인류 문명을 확 바꿔놓을 거예요. 이 디지털 파워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노동력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이 줄어들지는 않고, 줄어들기는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지. 그러나 줄어들기는 줄어들어요. 이 두 분, 이거 MIT 교수인데 둘 다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책이 디지털 뱅크. 제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은행의 종말을 고하다. 디지털 뱅크. 이게 크리스 스키너가 쓴 책인데,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은행이 지금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고객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은행 잔고 관리해주고, 이게 송금 처리해주고, 지금 다 그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뭐 택도 없습니다. 그런 일은 사라질 거고,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전자화폐죠. 전자화폐가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전자화폐로 전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주 편리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가. 그리고 그 통제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디지털 커런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한국은행권 가지고 통제가 안 되잖아. 어디서 뭐가 얼마나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그 CBDC라는데 Central Bank CBDC 디지털 커런시, 그러니까 CBDC라고 그러는데 그 CBDC가 앞으로 시간의 문제이지 선진국에서는 다 CBDC로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이 확 줄어들죠. 은행의 일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뭐 10분의 1은 과장됐는지 그게 그냥 엄청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0분의 1로 줄어들죠. 그러면 은행이 고용했던 일자리가 다 나가야 되죠. 그리고 제2의 기계시대에서 봤듯이 그 휴머노이드가,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건데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인간은 그저 누가 여기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질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더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서
그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내가는 그런 일에만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거고 나머지는 다 기계 장치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다 고급 인력이라고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다 기계 장치에 맡기면 오히려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훨씬 더 잘 일을 처리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 곧 그렇게 된다는 거. 이 분야에서 일하는 AI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2040년 늦어도 2040년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휴머노이드가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직업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 휴머노이드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싸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샘 알트만이 그것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소득은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퓨처리즘이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아마 인터넷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터뷰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우리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할 수 있는 쿠션을 가질 수 있도록 보편적 기본소득과 같은 아이디어를 탐구해야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UBI라고 합니다. Universal Basic Income. 그래서 UBI라고 영어로 쓰고 독일 말로는 조금 그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말로 쓰는데 하여튼 이 기본소득 개념은 글로벌한 IT 부문에서 일하는 그루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엔 우리는 결국 기본소득을 실현하게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할 거예요. 구글이 아주 번역도 잘해줍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국가들은 기본소득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질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더스트리 리더스 매거진에서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그 빌 게이츠가 장기적으로는 여기서 핵심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특정 그룹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이 기본소득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계층에 대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의 문제일 뿐 국가들은 기본소득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질 것이다. 그런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아이들, 특히 노인들, 이런 빈곤 속에 있는 이런 아이들을, 이런 노인들을 생각하면서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간의 문제일 뿐 기본소득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차드 브랜슨. 리차드 브랜슨은 이거 괴짜죠. 괴짜 중에 괴짜야. 영국 사람인데 영국의 버진 그룹을 세워서 항공사도 되고 뭐 버진 그룹의 여러 사업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 전기를 보면 아예 어려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난독증이, 고도 난독증이 있어요. 난독증은 글자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보여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막 뒤바뀌어서 보인단 말이에요. 고도 난독증이 있어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집이 워낙 부자니까 뭘 해주면 과외 선생을 해서 책을 읽어주는. 그래서 들으면서 다 학습하는 거야. 들으면서. 글자가 안 보이니까. 글자가 보여. 장님이 아니야. 다 보여. 이게 다 보여. 글자만 헷갈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난독증이라 하잖아요. 그 난독증. 고도 난독증에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서 부모들이 다 그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고 지금도 자기가 파운더니까 CEO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서 다 그 문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와서 직원들이 설명을 해야 돼. 이게 뭐다.
그런 문서에다 사인만 이게 뭐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이렇습니다.